자, 접촉력과 비접촉력의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과연 어떤 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계에는 네 가지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네 가지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힘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접촉력입니다. 자, 물론 이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 힘이라고 했고, 그 힘은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움직이게끔 할 수 있지만 자연계에서, 즉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 또는 구성 형태를 설명하고 구조를 나타내는 고유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네 가지 종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우선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력. 그래서 gravity for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힘, 즉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weak force라고 해서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 자기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중력,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은 중력, 그다음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리고 전자기력의 네 가지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자연계의 네 가지 힘은 바로 비접촉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접촉력과 비접촉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는데, 자연에서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물질을 만드는 거라든지 어떤 그 근본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들은 바로 네 가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힘은 바로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는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중력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서부터 익은 사과가 떨어진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사과 질량 m과 이 지구의 m과 지구의 질량이 있겠죠. 질량은 좀 이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바로 이 지구와 어떤 지구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질량이 큰 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건 사실 사과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자, 떨어지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력 때문에 이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거든지 또는 뭐 이 지구로 향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은 다 중력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핵력은 바로 원자핵을 구성하는, 즉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그 힘을 바로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자 내에는
바로 양성자라고 하는 놈하고 그 양성자라고 하는 놈하고 여기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뉴트론이라고 해서 자, 중성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요 이루어져 있는 원자와 관련된 그 얘기들은 나중에 그 모든 물질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즉 이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는 그 물질의 구성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간략하게만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는 이 쿼크라고 하는 입자들로도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업 쿼크와 그다음에 한 개의 그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성자는 두 개의 다운 쿼크와 그다음에 한 개의 업 쿼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쿼크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온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가 이렇게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도 이렇게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쿼크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 힘이 바로 강한 핵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한 핵력이다. 이게 얼만큼 강하냐 하면 사실 이 과거에는 실험을 알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통해서 접근했었는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또는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 작은 그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를 말하고요. 전자가. 자, 그리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쪼개지더라는 것이죠. 쪼개져서 쿼크라고 하는 그런 입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거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데 이 분리해내는 힘만큼 결합되어 있는 힘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그걸 분리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종이를 찢는다라고 할 때 각 종이 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서로의 결합력보다 우리가 외부에서 이 손으로 이렇게 그 찢는 행위 있죠. 찢는 행위의 힘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종이가 찢어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것처럼 그 결합하고 있는 힘보다 큰 힘이 작용했을 때 깨지거나 아니면 분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실제로 쪼갤 수 없는 원자라고 입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쿼크라고 하는 더 작은 입자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관련된 얘기들은 그 뒷부분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쿼크라고 하는 놈을 하나 띄어내서 걔네들은 또 어떤 놈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봤더니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쿼크라고 하는 놈들을 봤더니 바로 메선과 아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 보이지 않는 입자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그 쿼크와 같은 그 입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 과학자들은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힘들이 바로 강한 핵력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약한 핵력은 바로 중성자든지 양성자든지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에서 이 프로톤을 또는
전자를 또 다른 입자들을 이렇게 때렸을 때 그 때린 충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이 바로 이제 약한 핵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원자폭탄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힘을 이제 가했을 때 분리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약한 핵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쿼크들을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힘보다는 작지만 양성자든지 중성자이든지의 요 자체를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 뜯어내는 힘을 얘기를 힘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강한 핵력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 중성자와 양성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떼어내거나 붙이거나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힘을 약한 핵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 전자기력은 일렉트론, 즉 전자들과 일렉트론과 그다음에 자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놈들이 나타내는 힘을 이렇게 전자기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온들 간의 전자를 포함한 이온들 간의 힘을 바로 전자기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는 결론적으로 중력, 그다음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리고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비접촉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었던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은 모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드 포스이다. 자, 필드 포스로서 비접촉력, 비접촉력이다. 직접적으로 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이 아닌 상황에서, 즉 이 공간에서 발생되는 힘을 마당 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접촉력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중력, 그리고 전자기력, 그다음에 강한 핵력, 그다음에 약한 핵력, 그래서 양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힘들은 과연 어떤 힘의 강약이 있겠죠. 가장 큰 힘이 어떤 힘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이제 들으실까요? 자, 바로 여기서 나타내는 것처럼 가장 큰 힘은 뭘까요? 바로 강한 핵력이 되겠습니다. 즉 원자핵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기서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하와 전하, 즉 이온과 이온들 사이에 작용되는 힘이 바로 전자기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력
바로 강한 행력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방사선 붕괴 과정에서, 즉 외부로부터 그 어떤 그 힘을 가해서 그 양성자든지 또는 중성자든지를 떼어내는 그 힘이 있죠. 그 힘이 바로 양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또는 그 원자폭탄에서 그 발생되는 그 이 바로 이제 양력을 이용한 그 힘이 이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이 있는데 그 비접촉력이라고 하는 중력인데, 중력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장 그 힘의 크기가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이 크기를 설명을 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기억을 꼭 해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우리 정전기력, 즉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 전자기력은 중력의 10의 4승 1배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떨어지는, 그리고 사람이 그 지구에 딱 그 붙어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 힘, 그 힘의 10의 41승배만큼 전자기력은 크다. 자, 이거는 우리 흔히 생각을 할 때 그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략하게 중력을 거스릴 수가 있죠. 중력이 바로 지구의 이 중심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 힘이 바로 중력이라고 하죠. 네, 이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즉 요 지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실제로 사람은 점프를 하거나 뛰어오르기를 하죠. 자, 뛰는 운동을 쉽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점프를 할 수 있죠. 그만큼 중력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 자, 그리고 정전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뭐 핵력과 관련된 얘기들은 우리 감이 잘 오지는 않을 테니까, 이 중력은 바로 그 뭐 점프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을 위로 던지는 그 행위를 했었을 때도 분명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순하게 이, 이 근육의 힘에 의해서.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그 정전기가 있으면 정전기를 우리 느끼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순간적인 고통이 있지요. 자, 그만큼 그 강한 자극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은 자연계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작은 그 힘이 되겠고, 그리고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즉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라든지 중성자라든지 그 내부의 쿼크들이 서로 이 결합되고 있는 그 끌어당기는 그 힘이 바로 강한 핵력이라고 해서 그 자연계에서 가장 큰 힘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력하고 전자기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물리학 또는 생활과 물리에서 다루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내용들만 다룰 것이라서 바로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에 대한 의한 요 힘들에 의한 운동 동안을 다루는 부분을 바로 이제 고전 물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특별히 역학이라고 하는 개념, 이 부분을 갖고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네 가지 그 힘들 중에 우리는 중력이라든지 또는 전자기력, 그리고 아니면 중력장이라고 하는, 또는 전기장 또는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그 장 안에서 발생되는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부분 나머지는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긴 하지만 요 부분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든지 또는 현상들은 네 개의 상호작용과 이 입자들로 여기 원자핵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바로 표준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만물의 즉 우리가 그 생활하고 있는 공간들 자체가 아주 큰 그 의미에서는 우주의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는 좀 더 아주 그 좁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 중력장이 작용하는 지구 그 공간 내, 즉 중력장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 사이에서 작용되는 그 중력 또는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이 모든 이 자연계의 운동들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표준 이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은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 힘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중력, 전자기력, 핵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그리고 이 힘은 비접촉력으로서 마당힘으로 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이 각각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의 그 크기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